네,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상임위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임위원회 위원회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 유형과 상임위원회 유형과 업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다음 배분과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 이론을 한국 사례에 적용을 해서 어떤 이론이 가장 잘 한국의 상임위원 배분 과정을 잘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가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회의 중심주의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먼저 본회의 중심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의원들이 모인 그 본회의 안에서, 본회의장 안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과정 속에서 의회의 집합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본회의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전체 국회의원의 의견이 의회의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의회 집합적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전체 의원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총 300명입니다. 이 300명이 다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의견들을 하나의 합의점으로 도달시켜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안 하나만 다루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다뤄야만 하는데 하나의 법안에 걸리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안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 결여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한 혹은 그 법안에 대한 심의가 굉장히 불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법안들은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는 안건이 예를 들어 국방에 관련된 예, 그런 안건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물론 이 국방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의원이나 혹은 이 뭐 원래 군인 출신이었었던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방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의원들, 뭐 이런 그럼 군인 출신도 아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국방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본회의 장소에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심화시켜서 그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예. 이러한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사실 영국의 의회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의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안건에 대한, 그러니까 법안이죠. 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의 중심을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 두는 원칙. 이게 바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련 법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요. 이게 괜찮은 법안인지, 이거를 완전히 폐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도 없는 법안인지, 뭐 괜찮은데 약간 요 정도 수정만 하면 괜찮은 법안인지, 이러한 것들을 그 상임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 괜찮아 라고 한다면 이것을 본회의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상임위원회가.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한 그 법안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다음 심층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이제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의원이 모여서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몇 명 의원들이 모여서 그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 모여서 그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점 분명히 존재하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선 그 어떤 고도의 심층적인 어떤 그런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게 되면 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나머지 다른 의원들은 그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이 사람들은 뭐를 믿어야 돼요? 내가 찬성, 반대 이거를 던질 때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본회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임위원회, 계속 상임위원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스탠딩 커미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상임위원회는 의원이나 행정부에 의해서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고 수정한 다음에 그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입법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국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행정부에서 법안을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원들만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법안을 국회에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의된 법안, 의원에 의해서, 그 다음 행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상임위원회에 그 법안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 안에서
그 법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아예 그냥 여기서 폐기해 버려야 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심의하고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법안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 본회의에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법안 문제가 많아라고 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안에서 죽여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 있어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상임위원회가 이거 방금은 이제 입법에 관해서 상임위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입법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주체가 돼요. 네.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행정부에 대한 그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국회가. 네.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행정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자로서도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혹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 결산에 대한 심사자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굉장히 중추적인 기능을 상임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입법과 대행정부 견제라고 하는 국회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게 입법과 행정부 견제 아닙니까?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죠?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그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상임위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국회가 국회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근간, 이게 바로 상임위원회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 재헌 국회 초기에는 본회의 중심주의를 이제 도입을 해서 본회의 안에서 이제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에 대한 어떤 사안이나 뭐 그런 것들 심의하고 뭐 결정하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곧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의원 전원이 모여서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분업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분업을 도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합적인 의사 결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